서울 중심가의 우뚝 선 강도건설 본사 빌딩 50층 최고층 회의실에서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 강도연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숲이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 그의 깊은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오늘은 신도시 재개발 공모전 최종 심사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건축가들이 모여든 이 자리에서 향후 10년간 서울의 모습을 바꿀 프로젝트가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돌아서며 심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30년간 건설업계를 주름잡아온 거물의 무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의 자리에 앉은 도연 앞으로 첫 번째 발표자가 나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의 발표는 식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또 다른 고층 아파트 단지, 또 다른 상업시설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획일적인 설계안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점점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오늘도 별다른 감흥 없이 심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 여성이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다른 발표자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검은색 블레이저 안에 입은 흰 셔츠가 단정했고 뒤로 깔끔하게 묶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건축가 강서연입니다. 그녀의 자기소개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가슴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서연은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설계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건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형 주거 공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건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집이어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꿈을 키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진짜 보금자리 말입니다. 도연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연이 펼쳐놓은 설계 도면 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도면들과 달리 유독 낡고 색바랜 종이 위에 그려진 그 도면의 구석진 곳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방 아빠가 지어줄 집.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도면은 분명히 30년 전 그가 어린 딸에게 선물로 그려준 집 설계도였습니다. 당시 5살이던 딸이 아빠는 집 짓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예쁜 집 지어달라고 조르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작은 책상에 앉아 정성스럽게 딸만을 위한 집을 그렸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고 그네도 있고 서연이가 좋아하는 꽃밭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도면 구석에 적은 그 글씨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이 지금 이 자리에 그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라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선 이 여성이 정말 자신이 잃어버린 딸 서연이일까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당당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어야 할 것은 수익을 위한 건물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집일까요?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지만 도연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온전히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과 도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심사위원장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일 뿐이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수군거리며 토론을 시작했지만 도연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 그 낡은 도면,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성. 모든 것이 하나의 실마리로 연결되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다른 심사위원들과의 논의를 위해 별도의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연의 모습이 계속해서 뇌리에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이 복도로 나서자 멀리서 서연이 동료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저하며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서연의 모습은 더욱 확실했습니다. 어린 시절 딸의 면모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건축가 강서연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심사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요. 서연 씨는 어디서 나고 자랐습니까?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마 제 신상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도연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설계 철학이 독특해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서연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말이죠. 그래서 더욱 확신합니다. 진짜 집이란 무엇인지를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돈과 효율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진정한 건축의 의미를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요. 그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건축가 강서연 씨의 철학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요?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란 걸 핑계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현실이란 걸 앞세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말 속에 담긴 원망과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위한 건축, 가족을 위한 집, 그것만이 진짜 건축입니다. 도연은 서연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어린 시절 삐죽삐죽 뛰어다니던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무장한 채 말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린 서연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5살 생일날 케이크를 앞에 두고 환하게 웃던 모습, 아빠 등에 엎여서 즐거워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 6살 서연이 도연이 그려준 집 도면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정말로 이런 집 지어줄 거야? 사진 속 서연이 묻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늦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찾았구나. 일주일 후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서연의 설계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이어진 조건부 승인 소식에 서연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강도건설에서 시공을 맡되 세부 설계는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실무 회의실에서 첫 번째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서연과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반면 서연은 철저하게 업무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강서연 건축가님의 설계 철학은 이해합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층수를 늘리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요. 서연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설계의 핵심인 공동체 공간이 사라집니다. 마당도 아이들 놀이터도 이웃 간 소통 공간도 모두 없어지죠. 하지만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을 맞춰야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연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결국 돈이군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한다면서 실제로는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으시는 거군요. 그건 아닙니다.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업도 살아남아야 계속해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상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어요. 이상이요? 서연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겠다는 게 이상입니까? 아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을 원하는 게 이상입니까? 도연은 서연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서 어린 시절의 그리움과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연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고 도연 역시 회사의 입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편에서는 딸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은밀하게 서연의 신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그의 예상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강서연 35세. 어머니 김미숙과 단둘이 살아왔으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일체 없음. 서울대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현재까지 미혼. 주요 작품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주택, 마을 공동체 센터 등이 있음.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특이사항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찾고 있었으나 15세경부터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일치하지 않게 됨. 어머니 김미숙 씨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도연은 보고서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그 일이 서연에게는 버림받았다는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프로젝트 관련해서 최종 의견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 네. 어서 앉으세요. 서연은 의자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설계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강도건설에서 수정을 원한다면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애타는 마음을 숨겼습니다. 서연 씨. 아니, 강 건축가님. 왜 그렇게까지 고집하십니까? 서연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제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받은 약속이죠. 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약속이란? 어린 시절 누군가 저에게 예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런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저처럼 실망하지 않도록요. 다음 날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서연 씨.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연은 커피잔을 들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사무실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사양하겠습니다. 서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관계를 비즈니스에 섞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혹시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서연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 동요가 스쳤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요. 버린 게 아닙니다.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대 버린 게 아니라고요. 서연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혹시 제 아버지를 아세요?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그 순간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서연이 도면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진을 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도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빠이기 때문이야, 서연아. 서연은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해온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도연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 아버지라는 게 사실입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5살 때까지 함께 살았어. 내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매일 밤 읽어달라고 조르던 동화책, 그리고 그만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6살 생일 선물로 받고 싶다던 것. 기억나니? 강아지가 아니라 집이었어. 아빠가 지어주는 예쁜 집.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면을 그려줬지. 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방도 있고 마당도 있고 그네도 있는 집 말이야. 서연이 주먹을 쥐며 떨었습니다. 그럼 왜요?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 더 이상 우리와 살기 싫어서 떠났다고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었어, 서연아. 그럼 뭐였는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나쁜 아이였나요? 엄마가 싫어서였나요? 아니면 더 좋은 가족을 만났나요? 아니야. 도연이 절규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어. 그럼 왜 30년 동안 연락도 없었습니까?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 제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던 밤들을 모른 척 하셨어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시의 복잡한 사정들, 정치적 압력, 사업상의 위협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들이 지금 딸 앞에서는 변명으로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릴 버렸다고. 더 이상 우리와 살기 싫어서 떠났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절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요. 서연아. 도연이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이 다시 자신의 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프로젝트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도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완전히 거부했고 업무적인 회의에서도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도현은 매일 밤 고통에 시달렸지만 서연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개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집안 조사 과정에서 낡은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5명이 매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연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소방서와 구조대가 출동해 있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무너진 토사 더미 아래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함부로 파헤쳤다가는 2차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장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 계세요. 전문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서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설계자로서 책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이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집안 조사 중에 예상치 못한 상수도관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토사가 무너져 내렸어요. 서연은 무너진 지점을 살펴보며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구조물의 배치와 집안의 상태가 그려졌습니다. 이쪽으로 파면 안 됩니다. 서연이 구조대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메인 구조물이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조대장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다른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우회해서 접근해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 순간 토사 더미에서 더 큰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도연이 안전모를 쓰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현장 소장이 만류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들어가야 합니다. 서연이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들어가면 당신도 매몰될 수 있어요. 도연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도현은 이미 무너진 틈새로 몸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을 기어가며 매몰된 작업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를 발견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도현은 온 힘을 다해 작업자를 끌어냈습니다. 1명, 2명.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작업자를 구하던 중 2차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위험해. 밖에서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작업자를 끌어안고 출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그 순간 큰 토사 덩어리가 그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작업자를 밀어내며 자신이 그 무게를 감당했습니다. 아! 도연이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히 들어가 두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도연은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병원으로.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서연은 의식불명인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빠.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이제야 찾았는데. 도연은 사흘간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병실을 지키며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원망 뒤에 숨어있던 진짜 감정은 사랑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서연이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깨어났어요. 도연은 초점을 맞추려 애쓰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너무 늦지 않았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며칠 후 서연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박은주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어졌던 분이었지만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아. 은주 이모가 반가워하며 맞았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니? 그런데 무슨 일로? 이모, 제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 이모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 도연이를 만났다고? 네. 그런데 이모, 정말로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건가요? 어머니가 말한 게 사실인가요? 은주 이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말이요? 은주 이모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오히려 반대였지.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시에 도연이는 정치인들과 얽힌 큰 사업을 하고 있었어. 은주 이모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릴 뻔했지. 상대편에서 도연이를 제거하려고 가족을 위협했어. 가족을 위협했다고요? 내 어머니와 너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했어. 은주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도연이가 선택한 거야. 사업을 포기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겠다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는? 내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해했어. 은주 이모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견디기 힘들어했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점점 도연이를 원망하게 됐어.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감정이었을 뿐이에요.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맞아. 은주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는 평생 너희를 찾고 있었어. 가끔 멀리서 너를 지켜보기도 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몰래 장학금을 대주기도 했어. 장학금이요? 내가 받았던 익명 후원자 장학금 기억나지? 그게 모두 내 아버지가 준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학교 때까지 받았던 그 장학금이 아버지의 것이었다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은주 이모가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겼어.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할 때 주라고. 봉투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도연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매년 서연의 생일마다, 입학할 때마다, 졸업할 때마다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내 8번째 생일이구나. 아빠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서연아,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 아빠가 직접 축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멀리서라도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편지 하나하나에는 아버지의 그리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서연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의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건축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어린 시절 아빠와 약속했던 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빠도 언젠가는 너와 함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때까지 아빠는 기다릴게.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간 오해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모,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은주 이모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야.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서연은 편지들을 꼭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연의 손에는 낡은 도면과 아버지의 편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딸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연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낡은 도면을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그려준 바로 그 도면이었습니다. 이 도면 때문에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도면 때문에 전 건축가가 됐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낡은 도면 위에는 어린 서연의 낙서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꽃들과 나비들, 그리고 구석에 쓰인 글씨 서연이의 방 아빠가 지어줄 집. 어린 시절, 이 도면이 제가 가진 유일한 아빠의 흔적이었어요.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빠 사진도 다 버리고 아빠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 도면만은 제가 꼭꼭 숨겨뒀어요. 도연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작은 도면이 딸에게 그렇게 소중한 의미였다니요. 이 집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어린아이 같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밤 이 도면을 보면서 상상했어요. 아빠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고 싶었어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은주 이모한테서 들었어요. 모든 걸. 편지도 받았고요. 그녀는 아버지의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아빠.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를 오해했어요. 원망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집에 집착하는지,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리워했던 거구나. 완전한 가정을. 맞아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모든 집에는 아빠가 그려준 이 집의 흔적이 들어있어요. 따뜻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 말이에요. 도연은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굴지는 마세요. 알겠어, 알겠어. 도연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들은 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아파트 단지 전체가 따뜻한 빛에 물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정말 예쁘다. 도연이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구나. 네, 아빠. 서연이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런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서연아. 도연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진짜 집이 생겼구나. 하늘에는 첫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부녀가 다시 만나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서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도연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도건설의 모든 프로젝트는 수익성보다 거주자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회사의 수석 건축가로 영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이사진 중 한 명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로요. 그날 저녁 부녀는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제 꿈을 지켜주셔서요. 아니야, 서연아.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 아빠에게 진짜 건축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아픔 끝에 찾은 진짜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집과 새로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건? 우리가 함께 집을 지어요. 서연이 낡은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도면 그대로요. 진짜 우리 가족의 집을요.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래, 서연아. 우리 함께 집을 짓자. 이번에는 진짜로. 아빠, 하나 더 있어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제 설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치도 바꾸지 말고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건축가님.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희망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워했던 그 시간들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도연 역시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말입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도연이 잠든 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새로운 집을 지어보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진짜 집을 말이야. 1년 후 신도시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하늘을 찌르는 고층 빌딩들이 아닌 따뜻한 분위기의 중저층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각 동 사이사이에는 넓은 마당과 놀이터,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완공식 단상에 선 도연은 참석한 주민들과 관계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건축가로서 참석한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부녀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단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거 단지를 설계한 강서연 건축가입니다. 도연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기도 합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아버지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꿈을 키우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진짜 보금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참석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이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꿈의 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도면 한 장에 그려진 작은 집이었죠. 그 집에는 넓은 마당도 있고, 그네도 있고,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따뜻한 거실도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완공된 이 주거 단지에는 그 꿈이 담겨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완공식이 끝난 후 도현과 서연은 단지 안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어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사는 곳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서연이 한 아파트 동을 가리켰습니다. 1층에 작은 상가가 있죠? 저기에 카페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으로요. 좋은 생각이야. 도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우리 집은 언제 짓지? 서연이 웃으며 가방에서 새로운 도면을 꺼냈습니다. 벌써 다 그렸어요. 30년 전 아빠가 그려준 도면을 바탕으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도면에는 아담하지만 따뜻한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 그네, 꽃밭,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실까지. 어린 시절의 꿈이 현실적인 설계로 재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살 거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서연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빠와 저, 그리고 앞으로 생길 가족들까지 함께요. 앞으로 생길 가족들.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건축가인데 아빠 같은 철학을 가진 좋은 사람이에요.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소개시켜줘야겠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